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8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우선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패널이 필요에 의해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지워졌던 패널들을 다시 복구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을 텐데 클릭하시게 되면 쭉 여러 가지 모드가 보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시게 되면 원상복구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패널의 너비를 좀 넓게 보고 싶다면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패널도 마찬가지로 나는 요 오른쪽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면서 폭을 조절해서 쓰겠다라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에디트 메뉴가 있어서 그 에디트 메뉴의 끝자락에 가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메뉴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하셔도 늘 같은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죠.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화 창문이 나올 거고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어피어런스까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게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UI만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화면을 얼마나 밝게 어둡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텐데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여실 때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꽉 차게 사용하는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와 그리고 답안 작성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좁게 보기 위해서 요거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눌러서 나와주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대화창이 뜨면 이름부터 정해줄게요. 여러분들께서 GTQ 시험을 접수를 하시게 되면 9자리의 수험번호를 받으실 거고요. 그 뒤에 본인의 이름을 쓰신 다음에 이름 뒤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라고 1 붙여주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100에 80mm짜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인지 유니트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 잉크의 사원색이죠. 이렇게 해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종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작업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야 될 텐데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에는 꼭 눈금자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에서 쇼 룰러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불러내실 수 있겠죠.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면 좋겠고요. 색깔을 먼저 샘플 뽑아 놓고 나서 하나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뽑으실 적에는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서 작성을 해 놓는 게 불러내기가 좋으니까 문제에서 왼쪽에 배치했네요. 저도 왼쪽에다가 일단 색깔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짝대기 그어진 걸로 색깔이 없어요 라고 체크를 하시고 채워지는 색깔 필 컬러만 선택해서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정하실 때는 이렇게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컬러 패널이 마련되어 있고요. 색상을 옵션 클릭하셔서 쇼 옵션 하시게 되면 색깔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정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 도구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다이렉트 셀렉션과 그냥 셀렉션. 그냥 셀렉션은 통으로 선택하는 거,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정 부분 하나의 점만 선택하는 거. 복사하실 때 왼손이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기고요. 같은 도형,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D 누르시면 복제가 됩니다. 색상 마저 정할게요.
깜장색과 하얀색은 기본적으로 스와치 팔레트에 컬러 팔레트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뽑아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라디언트 경우에는 스와치 팔레트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상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색깔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해서 착착 빼주시고요. 자,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똑같이 뜨지요. 색상 정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오브젝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간격을 잘 맞춰서 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가지고 가셔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배치해야 되는지 줄자로 갖다 대서 선을 좀 아웃라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배경이 되는 친구를 먼저 배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되는 하늘색 동그라미는 요 정도 위치가 되는군요. 일립스 꾹 누르고 계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별표 다양한 도형들 그릴 수 있죠. 일립스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크기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색상을 맞춰줘야 되겠죠.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클릭하셔서 어떤 색깔로 요 파랑 색깔로 맞춰줄래요. 색상을 뽑아내실 때는 아이드로퍼 여기 스포이드 툴 선택하셔서 요 색깔이랑 같아요 라고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처럼 동글동글한 일립스 표현해 보도록 하지요. 일립스 누르셔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동그라미가 찌그러지지 않아요. 색상을 흰색. 잘 선택하셔서 복사해 나가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조그맣게 기포가 퍼진 듯한 거는 크기를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줄이실 때는 선택하고 나면 가장자리에 하얀색 점박이 보이죠. 자, 그 점을 정확히 클릭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비율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해줍니다. 화면을 좀 키울까요? 화면을 키우실 때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키우셔도 되고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바퀴를 위로 아래로 굴려주시며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십니다. 더 이상의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지울까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지워주겠습니다.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자, 위쪽은 하늘색이고요. 아래쪽은 노란색이겠죠?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몽땅 선택하셔서 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모두 다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하얀색들끼리 뭉쳐 있어야 되겠죠? 쉬프트 눌러서 파란색을 선택하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만 빠집니다. 하양이들을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꺼내셔서 PATH 패스파인더 꺼내셔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요 뽀글뽀글이 기포들끼리 합쳐지고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누시게 되면 조각조각 분해가 될 거예요. 다만 이 친구들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지우시게 되면 통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가셔서 언그룹 하시게 되면 이제 그룹들이 다 풀리게 되겠고요.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만 노랑으로 바꿔줄 거니까 선택하셔서 아이드로퍼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끝났고요. 이 배경이 해녀를 그릴 때 걸리적거리면 불편하니까 이 친구들은 잠가 두도록 할게요. 몽땅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잠가 줄게요. 락 선택한 걸요 라고 셀렉션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배경은 선택되지 않겠네요.
해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녀의 얼굴 얼마나 차지하는지 또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해녀의 얼굴은 이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군요.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을 일립스로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실 때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정원이 그려진다. 색상을 볼까요? 자, 색상은 깜장에서 하향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네요. 아이드로퍼 선택하셔서 이 색깔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데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방향이 다를 때에는 여러분들의 패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조절했는데 범위가 좀 달라 보이죠? 여기는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직접 패널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도구에서 보시면 색깔의 범위를 이렇게 단추 이용하셔서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해녀의 얼굴 안쪽 살구색을 그리겠습니다. 아이드로퍼 살구색을 집어줬고요. 수경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각형을 얹어준 거군요.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실 적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 모서리의 둥글기가 내 맘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의 왼손이 도와주면 좋겠죠. 자, 왼손으로 방향키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그 모서리를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완전히 둥그러지길 바랍니다. 위로 가라 화살표.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깔은 요 색깔이에요 라고 찝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얼굴 부분에서 요 수경이 가려주고 있는데 수경의 크기를 똑같은 간격으로 줄여서 이렇게 렌즈가 비치는 것처럼 해주고 싶네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누르셔서 같은 간격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스케일 툴을 쓰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패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든 도형들은 패스라고 하죠. 패스에서 같은 간격으로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더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 작아질 거라면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 되겠고요.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깔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은 펜 툴을 이용해서 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들으시고요. 하얀 색깔 정하시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살짝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눈을 그려볼까요? 자, 눈을 일립스 이용하셔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펜으로 눈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선택합니다. 동시에 선택하시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같이 클릭하시게 되면 눈과 눈썹이 동시에 선택되고요.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 가능하지요. 웃는 입을 그려볼까요? 자, 일립스 아이드로퍼로 색상 정하시고요. 똑같은 입술을 하나 더 그리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개체를 선택 도구 누르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모양이 완성이 되네요. 나머지 안경의 끝부분들 펜툴로 그려 주십시오. 똑같은 친구는 반사시켜서 쓰시면 되겠죠. 자,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짝꿍 리플렉트 툴 보입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반사시켜주는 중심은 코 위치 이쯤에서 반사시켜주고 싶어요.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중점이 여기 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줄 거다. 프리뷰를 보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원본이 사라지면 섭섭해요. 카피 누르셔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살짝 어긋난 건 옮겨주시면 되겠죠. 몸통으로 가볼까요? 자, 몸통의 경우에는 일립스 이용하셔서 똑같이 그라디언트 주겠습니다. 아이드로퍼 선택하시고요. 얘랑 같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들어갔습니다. 역시 방향이 좀 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라디언트 도구로 가볼게요. 방향을 살짝 틀도록 하겠습니다. 손 부분을 그려볼까요? 자, 손 부분은 펜 도구 이용하셔서 대략 그리겠습니다. 펜 툴로 시작하는 위치 클릭, 끝나는 위치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가려는 방향과 내가 그려야 되는 방향이 다르다면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돼요. 도착하는 지점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쪽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핸들은 지금 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럴 때에 요 중심점, 핸들의 중심점이 되는 지점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Alt 클릭 해서 이렇게 손을 만들었고요. 색상을 깜장색, 손 부분 일립스 이용하셔서 주먹을 만들도록 하지요. 색상 아이드로퍼로 피부의 색깔과 같은 색 손가락도 만들까요? 엄지손가락 조개 만들겠습니다. 조개도 일립스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상은 요겁니다 라고 클릭, 위쪽에 일립스 하나 더 얹어서 조개를 완성시킬까요? 조개는 두 개가 합체해야 한 덩어리가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합쳐 줄게요. 손가락이 더 위로 올라와야 되겠군요. 손가락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가 순서를 정하는 친구입니다. 맨 앞으로 나와주렴 Bring to Front. 조개의 선 모양을 라인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라인. 선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 나와 있죠.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요거하고 같아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선 반복해서 그리죠. 자, 선 두 개는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요 선 두 개 같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변형시켜 주는 친구가 있고요. 거기서 반사시켜 주는 리플렉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반사가 되지요. 카피 시켜 주게 되면 원본 그대로 살려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지고요. 옮겨 주겠습니다. 왼팔도 그려볼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착 지점, 방향을 끊어주고 싶습니다.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요. 핸들을 잘라주세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팔을 옮겨줬습니다. 몸통이 지금 앞쪽에 나와 있어서 배치가 좀 이상하지요. 얼굴 부분 맨 앞으로 나와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Bring to Front 라고 해주면 순서가 얼추 맞군요. 손은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맨 앞으로 나와라 Bring to Front. 손가락도 바구니를 그려볼까요? 자, 엘립스 이용하셔서 바구니 색상은 스포이드, 동그라미는 깜장색으로 테두리 윤곽을 주도록 할게요. 선의 굵기를 좀 더 굵게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중간중간에 여기 사선들은 펜툴로 따로 그려주면 되겠죠? 펜툴로 따로 그려주겠습니다.
우리의 손보다 바구니가 뒤로 가야 되겠죠? 바구니 선택하셔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개체들을 선택하시면 동시에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이 친구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밀려주는 건 샌드 백워드, 맨 뒤로 보내는 건 샌드 투 백. 지금은 맨 뒤로 보내버리게 되면 지금 요 뒤쪽에 우리가 잠가뒀던 파란색의 원보다도 더 뒤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요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을 뒤로 밀어주도록 할게요. 다만 이 친구들을 매번마다 이렇게 메뉴 찾기가 귀찮으니까 단축키를 보시게 되면 컨트롤과 꺾은 가로 보이죠? 자, 이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리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리본 모양의 위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위치군요. 렉탱글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깔 맞춰 주시고요. 지나가는 선 라인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선택 도구. 리본의 끝자락은 사각형을 그리셔서 수정을 해서 쓰도록 할까요? 중간 지점에 점을 하나 찍어서 펜트 꾹 누르고 계시면 Add Anchor 포인터 보이죠? Add Anchor 포인트 클릭하셔서 점을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을 안쪽으로 리본이 만들어졌죠.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스케일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얘를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라고 해주시면 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아이드로퍼 맨 뒤로 빼겠습니다. 리본을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나머지 리본의 그늘진 부분은 펜툴로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펜 도구 들으셔서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왼쪽에 있는 리본이 완성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본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반사시켜 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의 리플렉트로 가실 수도 있고요. 위치를 정 가운데 반사되는 위치를 내가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리플렉트 툴 자체를 누르셔서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죠. 복사하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원본이 사라지면 섭섭하니까요. 색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글씨 타입 툴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안 만들어줬군요. 지퍼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작해서 저장을 하실 때에는 모든 필요없는 개체들을 지워 주시고요.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은 쓸데없으니까 클리어 깨끗하게 없애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어디다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가 파일의 이름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1번 문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삐져나간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선들을 예쁘게 다듬어 주셔야 되겠고요. 기타 등등 추가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찬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종이 사이즈 잘 맞춰서 새로 시작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작성하고 계시죠? 두 번째 2번. 용지의 사이즈는 160mm에 120mm. 자, 단위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 누르시게 되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자, 샘플 색깔 먼저 뽑아보도록 할까요? 테두리가 없도록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번 문제부터는 단축키를 좀 쓰도록 할게요. 도구들 중에서 선택하는 도구,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직접 선택하는 도구는 워낙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워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셀렉션 툴은 V,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A, 그리고 앞서서 색깔 맞춰주는 것도 아이드로퍼 많이 사용했었죠. 아이드로퍼도 I라고 하는 단축키 이 세 가지는 좀 외워주셔서 그걸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V. 복사할 거예요. Alt 누르셔서 당겨주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복사를 쭉 해줬습니다. 색상 뽑도록 할게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패턴으로 써먹을 오렌지와 상품에다가 새겨 넣을 꽃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가 필요하죠.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나오고요. 눈금자에서 숫자 부분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죠. 대략의 위치를 뽑겠습니다. 자, 요 안에서 오렌지를 그려보도록 하지요. 오렌지는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색상 뽑아낸 거를 그대로 적용할게요. 아이드로퍼 I. 일립스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복사할 때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댕이가 복사되고요. 크기나 위치 조절했습니다. 하나로 합체할까요? 패스파인더 꺼내주도록 하죠. 윈도우 메뉴에서 PATH 패스파인더 꺼내셔서 합쳐줄 겁니다.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오렌지가 한 덩어리가 되죠.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알알이 박혀 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립스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이 조금 더 짙으네요. 아이드로퍼 I 누르셔서 색상을 맞춰 주시고요. 선택 도구 V 누르시면 선택, 덩어리째 선택이 되죠. 복사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위치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배치하도록 하세요. 자, 잎사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사귀, 아이드로퍼 I. 펜툴 이용하셔서 잎사귀 모양을 얼추 그리시고요. 시작은 클릭. 도착 지점에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가려는 방향과 지금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다르죠? 저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핸들은 저 바깥쪽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여기 중심점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끊어지죠? 잎사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덩어리 채로 복사하겠습니다. V,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죠. 아이드로퍼 I,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V,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하시려면 왼손으로 Shift 누르시면서 조절하시고요. 방향 순서를 맨 뒤로 빼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전체적으로 좀 살짝 기울여 줄까요? 자, 그 옆에는 반 자른 그런 레몬이 보이네요. Alt 드래그 하셔서 끌어다 놓으시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안쪽으로 크기를 줄이도록 하죠. 스케일 도구 이용하실 수 있겠죠. 스케일 더블 클릭하셔서 프리뷰로 보면서 크기를 조절하십시오. 100%로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바퀴를 위로 아래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크기 줄어든 게 보일 거예요. 카피 하셔야 원본이 살아남겠죠. 카피 눌러주고요.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조각, 오렌지 조각을 펜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가려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면 계속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드로퍼 I 색상을 정하십시오. 통으로 선택한다. V. 반대쪽에도 한 조각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쓸까요?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셨을 거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중심점을 바꿔서 선택할 수 있다 했지요. 저희는 여기 라고 위치를 잡아서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뒤집어지는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고요. 원래 있던 친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하셔야 되겠죠. 자, 카피. 중간중간에 하얀 선들 그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자,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선의 색깔이 흰색 새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요 귤 반쪽은요, 맨 뒤쪽으로 빼서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맨 뒤로 가려졌죠? 전체적인 배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될 한라봉이었군요. 한라봉을 여기 스와치 팔레트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가이드는 클리어 하도록 하죠. 가이드 클리어. 쭉 선택하셔서 패턴 등록을 하겠습니다. 질질질 끌고 스와치 팔레트에 갖다 놓으시면 패턴 등록은 끝나게 되는데 이름이 아직은 한라봉이라고 주지 못했네요. 패턴으로 등록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 옵션이 뜨고요. 거기에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한라봉이라고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위쪽에 done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패턴은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꽃 모양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일립스로 그려보도록 하지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아이드로퍼 I 꽃잎을 방향 살짝 틀어주시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Alt 누르시고 갖다 배치, 갖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방향들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디바이드로 나누셔야 되겠네요. 모두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디바이드 있죠. 자,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아직은 그룹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묶여서 선택이 되지요. 오브젝트 언그룹 하셔서 그룹을 풀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들 V 덩어리로 선택할 겁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친구들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시려면 Shift 눌러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뽑아서 쓸까요? 아이드로퍼 I. 선택이 끝났죠. V. 자, 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안쪽에 수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들으셔서 노란색으로 수술 부분을 그려 주시고요. 아이드로퍼 I 선택하시면 얼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부분적으로 수정할 게 있다면 A 누르셔서 점들의 위치, 핸들의 방향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얀색의 수술은 일립스 그리셔서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V. 동시에 선택할 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선택되지요. 복사하겠습니다. Alt. 꽃잎을 만들어 볼까요? 자, 꽃잎은 펜 툴 이용하셔서 그리세요. 시작은 여기, 끝나는 건 여기. 직선이 아니니까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안쪽에 이렇게 파인 부분도 그려주셔야 되겠죠.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핸들 꺾겠습니다. Alt 클릭. 위치 좀 조절해 볼까요? A 누르셔서 위치를 조절. 아이드로퍼 이용하셔서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통으로 선택해서 복사할까요? V. 복사할 때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된다고 했었죠? 방향 조절, 크기 조절. 자, 애들을 맨 뒤로 빼줘야 되겠군요. 나뭇잎은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애기 꽃도 그려줄까요? 펜 툴 들으셔서 자, 필요한 꽃과 한라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할게요. 자, 이제 화장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야 되겠죠? 맨 밑에 깔리는 파운데이션의 원 부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일립스를 그려보도록 하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야 정원이 그려지겠죠? 같은 간격으로 동심원,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안쪽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그릴 때는 스케일 툴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프리뷰 켜놓으시고요.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를 확인하십시오. 아이드로퍼 I 오브젝트, 옵셋 패스, 프리뷰로 보면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숫자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느낌적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아이드로퍼, I 반복하시면 되겠죠? 아이드로퍼, I 동글동글하게 그라데이션 줄게요. 타입을 레디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아이드로퍼 I 전체적으로 키워야 되겠군요. 자,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여기에 딸깍 잠가주는 잠금 장치 한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림자가 살짝 져 있어서 얘네들 통으로 오브젝트 그룹 묶어주게 되면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줬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퍼짐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위쪽에 뚜껑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뚜껑 부분은 다시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할까요? 일립스 그려서 뚜껑을 만들도록 하지요. 아이드로퍼 I.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자꾸 그릴 때마다 걸리적거리니까 락을 걸어 놓을게요. 오브젝트에 락, 선택한 거 셀렉션. 자, 이제는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예요. 뚜껑에 깜장색으로 조금 더 칠해져 있죠. 복사할게요. Alt 드래그. 색깔은 까맣습니다. 깜장. 자, 이 친구를 앞으로 보낼게요. 아래쪽에 뚜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 그라디언트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드로퍼 I. 끝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끝자락이 지금 둥글둥글하게 처리가 됐고 여기는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메워주도록 할게요.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사각형과 일립스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합쳐줄게요.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이렇게 통으로 합쳐지게 되겠고요.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쪽에 오렌지의 패턴을 그대로 씌워주면 되겠죠. 요 기본적인 색깔 오렌지 위에다가 패턴을 하나 더 씌워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똑같은 위치에다 하나를 더 해서 거기에는 패턴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복사하는 거 컨트롤 C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똑같은 위치에다가 붙여주세요는 컨트롤 F라고 해서 프론트 내 위치에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복사하는 건 카피 컨트롤 C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친구를 paste in front 라고 해서 앞에다가 붙여주세요 라는 게 컨트롤 F입니다. 자, 이제 이 친구 똑같은 위치에 복사된 친구에다가는 한라봉 패턴을 입혀주시면 되겠죠. 패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네요.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자, 스케일 도구 누르시면 중심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줄여줄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는데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몇 %인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뜨면 요거는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오브젝트는 줄지 말고요.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체크를 하십시오. 유니폼이라고 하는 거에 현재 보고 계신 스케일 바퀴를 굴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줄일 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얼추 문양과 비슷하게 문제에서 드러난 문양과 비슷하게 개수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방향이 좀 다르죠? 방향도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방향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돌아가지 않고 패턴만 돌아가도록 V체크를 패턴에만 해주셔서 방향을 문제와 비슷하게 돌려주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안쪽에 동그라미는 새로 그리실 필요 없이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오브젝트의 같은 간격 크기 조절하는 게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했었으니까 옵셋 패스 이용하셔서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마이너스 값을 정하시고요. 선의 색깔 흰색이지요. 선은 2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 두께의 웨이트를 2포인트라고 지정된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립스, 깜장 일립스 하나 더 만들까요?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보시면서 마이너스 값 조절. 이 친구는 가장자리가 많이 뾰족해 보이는군요. 옵셋 패스 말고 그냥 일립스를 새로 그리는 게 예쁘겠네요.
한라봉을 가져다 여기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으로 선택할 때 V 복사할 거죠. Alt 드래그 하시면 쌍둥이가 복사가 되고요. 크기 적당히 줄이셔서 배치. 맨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Arrange Bring to Front. 글씨를 입력할까요? 파운데이션. 글꼴 문제에서 Time New Roman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순서 정해주겠습니다. 화장솜으로 넘어갈까요? 자, 화장솜 일립스로 그리시고요. 살짝 뾰족한 느낌이 들죠? 일부분만 선택할 때 A 누르셔서 살짝 당겨 줄게요. 렉탱글 얹으셔서 아이드로퍼 I. 똑같은 아이에 오렌지 한라봉을 얹어 주겠습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붙이는 건 컨트롤 F. 한라봉을 입혀 주시고요. 스케일 조절하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텐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곤란하겠죠? 오브젝트는 빼고 한라봉만 줄어들어라. 오케이. 일단 방향은 돌려놓고 나서 정하도록 할게요. 선을 그려서 점선으로 표현할까요? 스트로크 패널에 옵션을 열으셔서 쇼 옵션 하시게 되면 대시드 라인을 정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대시를 얼마만큼 줄 건지 숫자 값들은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복사할 거예요. Alt 드래그. 돌려서 배치할까요? 자, 한라봉의 방향,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방향을 조절하실 때 오브젝트는 돌아가지 않아요. 패턴만 돌아갈 겁니다. 보시면서 각도 조절하세요. 그림자가 보이는군요. 자, 여기도 선택하겠습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프리뷰로 보시면서 느낌 맞춰 주시고요. 오케이. 파운데이션 완성됐지요. 핸드크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자, 요 범위 안에다가 핸드크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튜브 모양을 그려줄게요. 두 개를 합쳐 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시고요. 색상 아이드로퍼 I. 줄무늬 모양을 그려줄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통으로 선택할 때 V. 복사할 겁니다. Alt 드래그.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실 때 컨트롤 DDDD.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끝나는 위치가 약간 어그러졌죠? 자, 끝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선택을 몽땅 하시되 튜브는 빼야 되겠죠? Shift 눌러서 튜브를 빼시고요. 얼라인 정렬하겠습니다. 골고루 나눠줄 거예요가 디스트리뷰트이지요. 세로로 골고루 분배해 줄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 튜브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까요? 펜툴 들으셔서 A 직접 선택 도구로 살짝 조절하시고요. 아이드로퍼 I
색상 넣으시고요. 맨 뒤로 뺍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튜브의 뚜껑 만들어 줄까요? 엘립스 누르셔서 동그라미, 렉탱글, 뚜껑 부분을 마무리 지을까요? 자, 여기 뚜껑에 명암이 보이죠? 이 부분은 라인으로 기준선을 그리셔서 디바이드로 나눠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시고요. 디바이드로 나눴을 때에는 아직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죠. 오브젝트를 언그룹 해제하셔서 가운데 부분만 색깔이 밝아요. 아이드로퍼 아이. 자, 튜브의 몸통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튜브에다가 꽃을 얹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꽃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들어 옮기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브젝트 그룹. 오퍼시티를 50% 조절하라는 부분들은 꽃을 선택하셔서 오퍼시티는 패널 중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오퍼시티 값을 50이라고 반투명하게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꽃잎들도 배치를 해줬으니 라벨을 붙일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하셔서 모서리를 얼마나 둥글게 할지는 여러분의 왼손이 도와줘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모서리는 보시면서 조절하십시오. 안쪽에 스트로크를 준 부분이 있네요. 브러쉬에서 스트로크 두께와 브러쉬의 모양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렉탱글 그려줄게요. 선의 색깔이 깜장색이고요. 브러쉬의 종류를 정할까요? 그러면 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찾아보죠.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면 라이브러리 세워져 있는 책 보이죠?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브러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중에서 이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름으로 찾는 게 더 편하겠죠? 리스트 뷰라고 하시면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차콜 씬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차콜 씬. 자, 이렇게 차콜 씬으로 적용을 해 봤고요. 더 이상 브러쉬를 쓰지 않을 거니까 닫아 주시면 우선 라벨지는 만들어졌네요. 이름을 쓸까요? 글씨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꼴도 지시사항에 다 나와 있지요. 글꼴은 타임 뉴 로만. 볼드네요. 색깔도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삐져나온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어느 범위만큼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요 튜브만큼 잘라낼 겁니다. 튜브만큼 잘라내기 위해서 복사를 하나 할게요. 위쪽에 요 네모 부분은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요만큼 튜브 모양대로 이제 꽃들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제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선택하실 때에 네모들은 살려줘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튜브 모양도 다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몽땅 선택하실 적에 위쪽에 있는 네모 부분 그리고 배경이 되는 튜브 베이스 빼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튜브의 목 부분도 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튜브의 몸통과 여기 줄무늬 모양도 살아나고 나머지 꽃들만 필요 없는 부분이 클리핑 마스크로 잘려 나가게 됩니다. 세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지워주시고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정하십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라는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정하고 오신 이름 그대로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2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심볼을 등록해서 심볼로 이렇게 물고기를 깔아주는 거, 그리고 배경에 보시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만 메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을 심어주는 거 추가된 내용이죠.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차근차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3번 문제이고요. 크기가 립스 210, 하이트 297, A4 용지죠. 컬러 모드 CMYK인지 확인하셔서 OK 누르시면 종이가 준비가 되네요. 눈금자를 켜 놓으시고 대략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 누르시면 눈금자가 켜지고요. 가장 먼저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메쉬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종이 사이즈와 똑같이 맞춰줄게요. 클릭, 드래그. 테두리는 없고요. 안쪽의 색깔만 보도록 하죠. 메쉬에 대한 언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은 C에 30 채워주는 색깔, 거기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색상 그 부분을 메쉬로 깔아주면 되는 거죠. 메쉬 도구 누르셔서 위치 이쯤이라고 클릭, 이쯤이라고 클릭. 자, 요 두 곳에다가 포인트가 될 만한 색깔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정해주도록 하죠. 선택하셔서 같은 색으로 메쉬 포인트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요 포인트 되는 색깔을 넣어준 메쉬 도형은 항상 맨 밑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선택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락 선택한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배경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요 배경보다 더 위에 살짝 얹어져 있는 건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 땅바닥이죠. 색상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색깔을 다 뽑았습니다. 바닥부터 채워볼까요? 아래쪽에 이렇게 살구색으로 배경이 깔려 있죠.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펜툴이 어려우신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닫힌 선이 되고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채워진 면이 되죠. 색상을 뽑아서 쓸까요? 아이드로퍼 I 적용하시면 제 뒤에 깔린 살구색 배경이 완성됐고요.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바위처럼 보이는 일립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아이드로퍼 I 일립스
아이드로퍼 I, 일립스, 아이드로퍼 I, 일립스, 아이드로퍼 I, 일립스. 전체적으로 배치를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고요. 순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 위에 얹어진 건 블렌드 툴이죠. 선을 그리셔서 두 개를 블렌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단계로 선을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하셔서 노란색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옐로우 100%, 선의 두께는 2포인트, 스트로크에서 웨이트를 2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옐로우 선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화이트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펜 툴 들으시고요. 흰색으로 채워진 친구 찬찬히 보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흰색 선은 웨이트가 1이군요. 두 개의 선을 그렸으니 두 개의 선을 블렌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흰색과 두 번째 노란색 선택하시면 임의로 블렌딩이 되어 있죠. 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블렌드 컬러로 잡혀 있네요. 스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5단계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문제지와 흡사해지죠. 오케이. 순서를 보니 바위보다는 블렌드가 더 밑에 깔려 있군요. 선택 V, 바위들을 선택하셔서 더 앞으로 나오도록 배치해 줄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잠수함에서 나오는 기포 같은 브러쉬 처리해 줄까요? 브러쉬 들으셔서 대충 그려주시고 브러쉬에 대한 언급, 데코레이티브의 버블이라고 하는 친구로군요. 선택하겠습니다. V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에서는 내가 찾는 친구가 없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데코레이티브 스캐터.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아이콘 모양으로 보이고 있죠.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리스트 뷰. 버블을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군요. 브러쉬 완성됐고요. 심볼을 등록해 볼까요? 심볼에 쓸 물고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에 쓸 물고기를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들겠습니다. 자,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대강의 모양을 따주도록 할게요.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다르다면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끊어 주시고요.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자,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분리할게요. 나이프 툴을 들으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칼질을 하시게 되면 이만큼은 머리 부분으로 분리가 되지요. 선택 도구 V 누르셔서 아이드로퍼 I, 보라색으로 머리 부분을 새겼고요. 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 누르셔서 동그라미, 쉬프트 누르셔야 원이 찌그러지지 않지요. 흰색, 눈동자, 쉬프트 눌러서 동그라미, 검정색. 지느러미도 역시 펜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마무리. 아이드로퍼 누르셔서 색상 적용하시고요. 펜 툴 이용하셔서 다시 배 지느러미, 펜 툴 이용하셔서 꼬리 지느러미. 직선일 경우에는 클릭이고요. 곡선일 경우에는 살짝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핸들이 나오죠. 가려는 방향과 앞으로 내가 그려야 될 방향이 다르다면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끊어 주시고요.
Alt 클릭, 클릭 드래그, Alt 클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지느러미들을 선택하셔서 순서를 뒤쪽으로 뺄까요? V 선택됐죠.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때는 Shift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순서 Arrange 맨 뒤로 빼겠습니다. Send to Back. 옆 지느러미도 그릴까요?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비늘 하나하나는 삼각형이군요. 펜 툴로 삼각형을 하나 그리셔서 아이드로퍼 I 보라색이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채 복사하는 건 V 복사할 거예요. Alt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복사되지요. 자, 물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심볼로 심어줘야 되겠죠. 전체를 쫙 선택하셔서 심볼 패널로 가시고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심볼이 새겨집니다. 심볼을 새길 때에 이름을 물어보죠. 문제지에서 물고기라고 명시해 줬으니까 우리도 이름을 물고기라고 주도록 할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자, 이제 심볼에 물고기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그려줬으니 물고기들을 배치하셔야 되겠죠. 물고기들은 심볼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군요. 자, 심볼 도구를 찾으셔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뿌려주고 방향 바꾸고 색깔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예 꺼내 놓도록 할게요. 자, 심볼 도구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를 누르시면 심볼 도구가 아예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주도록 할 건데 몇 마리가 필요한지를 세보도록 하죠.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자, 일단 토탈 6마리이긴 한데 방향이 혼자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 보이나요?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같이 그려주지 않고 따로 그려서 방향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심볼에서도 방향을 돌려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360도로 빙그르르 돌리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바라보거든요. 완전히 뒤집어 줄 때는 리플렉트 툴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친구 빼고 5마리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툴 누르시고요. 심볼에 가셔서 물고기를 그려줄래요. 클릭, 클릭. 위치를 좀 조정할까요? 쉬프터 이용하시게 되면 물고기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엔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물고기가 좀 커져야 되는 친구들 클릭하시면 커지고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세요. 방향을 조절하겠습니다. 스피너 이용하셔서 방향을 살짝 위를 바라봐야 되는 친구.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스테이너라고 하는 친구는 색상을 바꿔주는 친구이고요. 얘는 살짝 갈색이군요. 스와치에서 갈색을 찾으시고 콕콕콕 찍어주시면 그 색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초록색, 보라색. 살짝 흐리멍텅해 보이는 친구는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흐리멍텅해집니다. 왼쪽을 바라보는 물고기들 심볼은 다 만들었으니 선택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심볼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물고기 심볼 스프레이로 한 마리만 뿌려줄게요. 한 마리. 이 친구는 반대를 바라보도록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죠. 크기를 조절할까요? 스케일, 사이즈를 이용해서 키우셔도 되고요. 방향은 로테이트 이용하셔도 되고 스피너 이용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물고기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하셔서 그리겠습니다. 스포이드 툴 I 누르셔서 적용하시고요. 오퍼시티 70%를 적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런시 패널로 가시면 오퍼시티 조절하실 수 있죠. 70% 살짝 투명해졌네요. 복사하셔서 쓰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시고요. 크기 조절합니다. Alt 누르고 복사, Alt 누르고 복사. 크기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점을 쭉 드래그해서 조절하시고요. Alt 누르고 복사. 오른쪽을 바라보는 물고기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까요? 이 친구는 투명해 보이지 않지요?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그려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잠수함을 그릴 적에는 아래쪽에 깔려져 있는 배경 그림들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모두 다 잠금 장치를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락을 걸게요. 선택한 친구 셀렉션. 잠수함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군요. 일립스로 잠수함의 몸통을 그려주시고요. 방향을 틀어주는 건 전체적으로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아이드로퍼 I.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일립스 이용하셔서 잠수함의 머리 부분 순서 잔망경 사각형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선택 도구 V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해주시게 되면 잔망경의 위쪽 필요 없는 부분 역시 사각형 그리셔서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앞쪽을 쭉 채워주시고요. 순서 정리. 꼬리 부분 그릴까요? 펜툴 이용하셔서 프로펠러 부분. 잠수함의 몸체 부분은 앞과 중간과 뒷부분이 분리되어 보이죠? 선을 이용하셔서 나누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리고요. 분리할 만큼을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일립스와 나눌 선들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세요. 중간 부분 지금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이 되지요. 오브젝트 언그룹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색상 정하시고요. 아이드로퍼 I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점선 표시가 되어 있군요. 자, 오브젝트를 옵셋 패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안쪽으로 들어갈지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선을 맞춰주도록 하죠. 선의 색깔 흰색. 점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팔레트의 도움이 필요하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하셔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 숫자 값을 주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오브젝트 옵셋 패스 하겠습니다. 창문의 크기
옵셋 패스, 아이드로퍼, 아이. 창문의 주변 나사들인가 봐요. 나사 부분은 일립스 그리셔서 아이드로퍼, 아이. 나사가 12개 박혀 있군요. 12개를 돌아가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돌릴게요. 로테이트 툴 이용하시고 센터를 어디로 잡아줄 거냐? 이 파란색 창문의 중앙으로 잡아줄 테다. Alt 누르셔서 원의 중앙을 클릭하시고요. 12개를 돌아가면서 배치해야 되니까 각도는 30도 되겠죠. 카피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문이 마무리가 되죠. 선택하시고 대부분의 몸통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Shift 눌러서 빼주고요. 창문만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줄까요? 전체를 싹 점수함을 잡으셔서 색상이 다르군요. 아이드로퍼, 아이. 전체를 잡으셔서 오브젝트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방향을 살짝 돌리셔서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할까요? 이펙트 메뉴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가셔서 프리뷰로 보면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보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도 지우겠습니다. 잠가놨던 아이들을 다 풀어주시게 되면 만들어진 친구들 수정 필요한 부분들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각형 덮어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종이 사이즈와 같은 사각형을 얹어 주시고요. 모든 선택 컨트롤 A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깔끔하게 오브젝트를 정리해 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일, 세이브,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 문서, GTQ 방에다가 이름을 처음에 주고 왔는데 혹시 틀리진 않았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되는군요. 자, 이번 달 문제는 세 번째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네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